박지원 실장님이 이대남, 20대 남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유튜버 마리겔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의 식탁 프로그램에는 처음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마이너 리뷰 갤러리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는 17만 정도 되고요. 곽주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동 만화가 후지코의 푸우지오, 도라에몽, 침프이, 키테르스의 백과 컴앤까지 한국에서 잘 알려진 어린이들의 만화가 일 텐데, 이 컷은 그의 꽤 초기작인 유혈기의 첫 번째 컷입니다. 설 자리가 없는 남성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이 시점 뉴트로 마리겔답게 작품 리뷰하다가 하나씩 사회문화 리뷰하던 시절처럼 여기선 이대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겔님은 그 대중문화 이제 전문가시죠. 그 중에서 특히 일본 만화라든지 드라마 뭐 이런 오타쿠들을 이게 잘 오거나이징해서 이제 서브컬처 이렇게 재밌게 어울리고 계신데, 지금 이 마리겔님이 주로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실장님도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 것만 몇 개 뽑아봤어요. 귀멸의 칼날 아세요? 몰라요. 이건 최근 몇 년 사이. 저한테 묻지 말라니까. 철인 28호는 아세요? 알겠습니다. 나의 무식을 그렇게 폭로하지 하기 말라. 시키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리겔님, 이대남이란 건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쓴 책이 서브컬처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에서 사실 이대남이라는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대론보다는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대 남자들이 대두한다라고 했던 때가 문재인 정권 초반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한 7년이 지난 얘기란 말이죠. 그때 20대 남성들이었던 사람들 대부분 30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도 그 이전에 사실 일간베스트가 출연한 게 2011년이고요. 그 전에 일간베스트의 전신인 정치사회 갤러리가 출범한 것도 2009년, 2008년 이쯤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럼 그때 20대 남성들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30대 넘어서 40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제 20대 남성만 가지고 이대남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 이대남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이대남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ight, I am 이대남. Why? 누가 저를 올드보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박지원을 올드보이라고 했는가? 저는요, 이대남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자면은 매년 신문 신춘문예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대남 그 용어와 그 생각들을 많이 공부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올드보이예요? 영보이지. 하지만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남스럽지 않은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이대남스럽지 않은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그 사람들이 올드보이지. 이대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아까 녹화하는 걸 좀 듣다 보니까 이게 박지원 전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조금 완전히 반대에 있는 성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대남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들, 불편한 얘기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레토릭화해서 우리는 진실을 좇고 있다, 우리는 진실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대남 마인드다. 그리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대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얘기를 레토릭화해서 진실을 추구한 사람들이 이대남이다. 네. 어쨌든 현재의 20대 남자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은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200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민주당 단독을 하면 좋겠지만, 민주당 외에도 개혁신당이라든지 뭐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같은 이제 여러 당들과 합쳐서 뭐 힘을 합쳐가지고 뭐 통과시킬 것들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20대 남자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남자들에게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내부 총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20대 남자들이 가장 다른 세대들한테 꺼려지는 이유는 20대 남자들을 같은 편으로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20대 남자들은 우리 이제부터 내 집단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편이든 간에 팩트 앞에서는 그렇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헤게모니인
팩트랑 어긋난다라든지 도덕성에 어긋난다라든지 하면 무조건 까고 들어가는 것이 20대 남자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20대 남자들을 정치권에서 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럴 것 같네요. 이거 우군도 없고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 꼰대들은 적군밖에 없다. 되게 강요를 하잖아요. 교육도 제일 나쁜 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나쁜 교육인데 우리는 20대들에게 내 생각을 따라라.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강요를 하는데 20대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편이라도 틀린 건 틀렸다. 그럼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보다 잘 통하시네. 20대 남자들이 주로 정치권에 불만을 가진 세력은 뭐 국민의힘에도 그렇겠지만 사실 민주당이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표현들에 반감을 가진 경우가 많았어요. 20대 남성들만이 갖고 있는 담론들이 있거든요. 사실 윗세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성별 갈등 같은 경우에는 20대 남성들이 주로 얘기하는 담론이고, 그리고 사실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관련된 담론은 되게 정치권에서 말하는 게 공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저 사람들은 그 저출산의 실제적인 여파는 20년, 30년 뒤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면은 우리가 청년층이 가장 거칠게 맞을 담론이니까 정치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20대 남성들이 가장 정치권에 실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데 정치권은 우리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5060 그 아버지 삼촌 또래에 대해서 불만이 더 크다 이 말씀이죠. 할아버지들 세대보다. 사실은 요즘 5060보다도 40대로 많이 40대. 네. 근데 우리가 소외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연금 정책 같은 데에서 그런 건가요? 사실은 어떤 담론에서도 이대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피해의식이 내재화되어 있는 겁니다. 20대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는 팩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20대 남성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 사실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자기 외의 모든 집단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쉬쉬하면서 은폐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비겁하다. 있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집단들이고, 그리고 사회에 되게 우리가 말하는 냉철한 진실을 은폐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럼 가령 이준석식 능력주의에서 기반해서 20대 남자가 가장 유능할 것임은 필연적인 사실인데 할당제 등으로 20대 여성을 띄워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40대, 5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성차별을 한 적이 없는데 실제로 성차별을 했던 나이대는 훨씬 윗세대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주변의 모든 집단은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팩트를 모르고 있고 숨기고 있다라는 게 20대 남성들의 평균적인 정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20대 남자들도 좀 이렇게 결속이 되고 있나요? 20대 여성들은 조금 더 결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권익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20대 여성들이 저번 총선 때 여성의당에 약 40% 정도가 투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죠, 다들. 다른 세대에서는 여성의당 지지도가 거의 없었는데 20대 여성들 사이에서만 여성의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저번 총선 때 2020년까지만 해도 정체성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남성들도 그 정체성 정치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보수 관련해서는 다 통합하자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때 20대 남성들은 막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를 하지 않고 여성의당을 지지하겠다라는 모양새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로 현재 20대 남성들에게 어필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이준석일 거란 말입니다. 나오셨잖아요, 국민의힘을. 나온 직후에도 그래도 한 6%에서 5%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를 했었는데 새로운 미래와 합당을 잠깐 했다가 갈라지고 난 뒤로 현재 1%의 지지율대로 급락을 한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합당을 했을 때도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합당을 했다는 것 자체에
반발이 컸던 이대남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런 것이냐. 사실 기존 정치, 기존 여의도 문법에 따르면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는 목표가 같으면 20대 남자도 따라가줘야죠. 그렇죠. 이낙연 전 실장님과 따라가 줘야 된다. 이낙연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어야 기존 여의도 문법에 맞는 거지만 20대 남자들에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헤게모니를 망쳤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0대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정치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님인데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마지막 비서실장 얘기하면 비서실장님이 있는 당과 합당을 한다는 것은 20대 남자들에게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개혁신당 내에서는 페미니즘 같은 의제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류호정이 어떻게 이준석과 한솥밥을 먹느냐라는 인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뭐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렵게 들리는데 어쨌든 이대남들은 그냥 우리 같은 편이니까 이 선택이 좀 약간 이상하다고 따라와줘 하면 절대 그런 사정을 안 봐주는 사람들이다.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대남들도 정체성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구 이대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 이대남이라 하면 일간 베스트부터 시작되는 그 정서 때 그때는 그들은 팩트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는 보수가 필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20대 남자들이 이렇게 단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체성 정치가 전성기가 이제 저번 2010년대 후반기였는데 그거 이후로는 20대 남자들이 전부 정체성 정치를 습득하면서 팩트를 기반하면 강자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렸고 우리도 약자하겠다. 정체성 정치의 가장 큰 약점이 누가 어떤 정체성이 가장 약한가 어떤 정체성이 우리 사회에서 제일 소외되어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그 논쟁 자체가 내가 약자라고 주장하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네? 그럼 나도 20대 남성도 약자 할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20대 남성들은 군대라는 이슈 때문에 자기가 국가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성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20대 남성은 당연히 강자고 강자는 당연히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귀족들이 당연히 군대를 갔던 것처럼 강자만이 이 사회를 지킬 의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20대 남자가 군대를 가는 건 당연한 건데 20대 남자들은 자기가 강자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고 우리도 약자니까 보듬어 달라라는 식으로 바뀐 게 새로운 이대남. 우리는 약자다. 그래서 강자가 못 되더라도 우리 정체성을 버리지 않겠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면 보듬어 달라. 이 영상이 또 우리 마리겔님 통해서 20대 남자들에게도 퍼져나갈 텐데 뭐 그 친구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20대 남성들이 약자다. 왜 우리가 군대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샥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폭넓게 남북 문제 같은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하는 그런 20대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평화 정책을 좀 지지해 달라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통일되면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인구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특히 우리가 지금 3면이 바다인데 우리는 4면이 다 바다인 섬 나갈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은 젊은 20대가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시베리아, 런던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죠. 이것도 꼰대 말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20대 남성들은 되게 좋은 말인데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냉소적이란 겁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냉소적이고 막 어떤 것 막 이렇게 좋은 사회가 펼쳐질 거야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있다면 좋은 것은 안 보고 나쁜 것만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쁜 것 쪽이 무조건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아니 말씀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20대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문제가 있죠. 늘 지적하는 부분이고 20대들이 자기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는 출산율이 왜 낮겠어요? 나는 애를 낳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겁니다.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모두 냉소를 학습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세대가 지금 냉소적인 게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럼 이 사회는 내가 냉소적이게 만드는데 책임이 없었나? 내가 부정적인 사람, 내가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나도 믿고 싶었다. 나도 사회를 믿고 싶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사회가 나를 늘 배신해왔기 때문에 냉소적이게 된 게 아니냐라고 20대 남성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20대 남자들이 지금 정치적으로는 예전에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좀 20대 남자들이 그렇게 내부 총질을 하거나 아니면 20대 남자들이 다른 세대를 막 비웃거나 그런 것들이 좀 훈계조로 느껴지는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민주당이 20대 남자들만 유달리 소외한다는 인식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대 남자들이 양성을 모두 징병하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재미있는 이슈네요 라고만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 문법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일단 뭐 유들유들하게 넘어가야겠다 라는 분위기로 읽혔지만 20대 남자들은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공감해주고 뭐 그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막 다음 생에는 남자로 같이 태어나요 이런 포스트잇도 남겨주시고 그런 분이 20대 남자들이 뭐 여자들이 꼬우니까 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병력 자원이 부족할 거니까 양성을 모두 징병해야 된다는 논의를 했을 때 왜 민주당은 꾸준히 20대 남자들이 하는 말들을 전부 다 억압하고 묵살해 왔느냐라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해일 수도 있고요. 예. 제가 오늘 저희 마르겔 곽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20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유연한 척하면서 저는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마르겔 TV에서 초청해 주면은 한번 가서 얘기를 듣고 많이 깨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대남에 대한 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흔히 말하는 꼰대들이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그냥 넘기는 건데 진실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날이 기대됩니다. 예. 에나만도 진도의 새순과 마리게일과 그 구독자님들의 악수 한번 또 기대됩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예.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 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